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그 관직과 염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평양감사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평안감사가 맞습니다. 평양감사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이제 관찰사라는 뜻으로 오늘날로 치면 뭐 도지사 같은 뜻이죠. 평안도의 가명 소재지가 평양이죠. 그러니까 도 이름인 평안, 그래서 평안감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평양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평양감사라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 경기도지사가 수원에 있다고 해서 수원지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평안감사가 맞습니다. 음이 이제 평양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그건 이제 평안도의 특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도는 이제 중국과 접경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평화시에는 외교사신이 오가는 통로이고요. 또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한 이제 입지적 특성 때문에 평안도에는 세금, 조세로 거두어들인 뭐 전세라든가 토지세, 그리고 이제 군포, 이런 것들이 자체 비축을 했어요. 원래 이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올리면 그게 다 중앙인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평안도는 특별히 그것을 평안도에 자체적으로 비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신 행차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군사 비용 그런 것들을 서울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보내고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융통하도록 한 것이죠. 또 평안도는 그런 국가재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과의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충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다른 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지방 관직 중에는 가장 선호됐던 지방 관직이 바로 평안도의 관직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좋은 자리라도 자기가 가기 싫다면 안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저희 콘텐츠의 썸네일로 쓴 그림이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평안감사 향연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은 이제 대동강에서 평안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죠. 그래서 대동강 위에 이제 평안감사가 탄 배를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그리고 가명의 배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관가에 소속된 그 기생, 즉 관기들이 탄 배, 또 뭐 음식 준비하는 배, 사대부나 아전이 탄 작은 배, 이런 것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가에도, 대동강가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성안 마을 집집마다 환영 깃발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열린 잔치의 화려한 면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그 중심은 바로 평안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 화려한 평안감사는 이제 평안도의 가장 최고위직이니까 당연히 선호가 됐고요. 그 외에도 그 지역의 관직은 외직, 즉 지방직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안도의 관직과 관련된 조선시대 관인들의 관직,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염치,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특히 성리학 같은 경우는 명분을 상당히 중시했던 그런 학문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런 명분을 중시했던 그 시대에는 관직을 받을 때 또는 관직에서 물러날 때 굉장히 염치를 중요시했어요. 특히 이제 화려하거나 좋은 관직, 뭐 화요직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좋은 관직일수록 자신의 그릇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넙죽 관직을 받으면 염치가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기회만 되면 잦은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관인을 지낸 학자들의 문집을 보면 상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직 상소입니다. 그만큼 같은 자리에서도 막 수십 번 사직 상소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가 관직에 미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뭐 물론 이제 진심 어린 내용도 있겠지만 약간 퍼포먼스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소개함으로써 조선시대 관인들이, 관료들이, 선비들이 관직과 염치에 대해서 보였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그 살펴볼 인물은 정찬술이라는 인물입니다. 1684년 숙종 10년에 태어나서 사망한 해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이 좀 문과 출신이라 따로 문집 같은 걸 남기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굉장히 장수했던 인물이에요. 1765년 영조 41년까지는 생존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82세, 만으로는 뭐 80세에서 81세까지는 아마 생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직후에 한두 해 사이에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제 영일정씨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의 11대손입니다. 그래서 1708년 숙종 34년 한 20대 중반에 초중반에 묵과에 급제한 무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대에도 뭐 중앙관직으로서 선정관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지냈고요. 뭐 진해현감이라든가 그 지방 고을에도 무신 무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수령 자리 중에 그런 지방 수령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1719년에 평안도 선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선천의 사또인 선천 부사에 임명이 됐는데 병이 있다고 이제 하고 이제 어쨌든 가지를 않았어요. 뭐 병이 아프다는데 보낼 수는 없죠. 근데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뒤 이제 영조대가 돼서 충청도 병마절도사, 즉 충청병사 등 외직의 주요 군사 지휘관, 그리고 우변 포도대장 등 중앙 무관의 요직을 역임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가 1742년에 우변 포도대장으로 있다가 북병사에 제수가 돼요. 여러분 이제 북병사 하면 어딘가 싶지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경도가 조선시대에는 함경, 남도, 북도가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함경도, 평안도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뭐 경상도, 전라도도, 충청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함경도는 변방으로 국방의 요충이었기 때문에 병마절도사, 즉 병사는 남도, 북도를 구분을 해서 하나씩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경 남도 병마절도사, 함경 북도 병마절도사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각각 남병사, 북병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함경 북도 병마절도사의 줄임말이 북병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월에, 1742년 8월에 북병사에 제수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관직 제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데 뭐 한두 달씩 걸려요. 근데 9월에 병이 있다고 그 청원을 해서 영조에게 이제 윤허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결국 이제 부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대사관, 즉 사관원의 장관이죠. 그 간원 대관 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원부의 대사원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사관원의 장관이었던 대사관 심성진이라는 인물이 이 정찬수를 탄핵을 해요. 부임하기 어려운 병이 없는데 변방에 나가기 싫어서 교체를 꾀했으니까 이건 꾀병이다. 안 된다. 그대로 부임하게 해야 된다. 이건 관직의 기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탄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들으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그럼 이제 그대로 다시 그 북병사에 보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달인 10월에 영의정이었던 이제 김제로가 아닙니다. 정찬수를 실제로 아픕니다. 대사관이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렇게 정찬수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의정이었던 조현명도 정찬수의 실제 아픕니다.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해서 또 영주가 뭐 정승 둘이, 영의정과 우의정 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실제 아픈 모양이구나 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던 명을 무르고 다시 이제 교체하도록 그렇게 이제 윤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병사로 이제 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몇 해 뒤인 1743년에 이번에는 평안도 병마절도사, 즉 평안병사에 제수를 해요. 평안병사에 제수를 하는데, 그건 이제 바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사관원의 정원, 사관원의 이제 그 간관이죠. 대관이었던 민광우가 지난번에 북병사에 임명되었을 때는 아프다고 병을 칭하면서 피하더니 평안병사는 넙죽받아서 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건 뭐 염치가 없다는 거죠. 좋은 관직은 받고 나쁜 관직은 피하고. 그 영조가 뭐 그럴 리가 있느냐, 지난번 아파서 그랬겠지 하면서 이제 그 윤호를 하지 않아요. 그 정은 민광우의 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관원의 이 간원들이 계속 그 연달아 탄핵을 합니다. 정원제 남해로라든가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계속 파직 그 요청을 합니다. 이 사이 이제 그 영의정이 이제 김제로로 이제 바뀌어 있었는데, 김제로가 김제로는 이제 그대로 있었네요. 이제 그 김제로가 대간이 이렇게 계속 탄핵을 하니까 뭔가 수습해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교체를 해요. 평안병사로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염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대간의 청이. 이러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해프닝 비슷하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정찬술은 어떻게 지내느냐? 그 뒤에도 사실은 승승장구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맡았던 관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해군 참모총장 같은 그런 자리죠. 그리고 총용사, 그러니까 그 수도권 방어 부대였던 총용청의 장관이죠. 총용사, 어영대장, 수도권 역시 뭐 수방사령관 역할 비슷한 어영대장, 그리고 포도대장, 이건 경찰청장 같은 역할이죠. 이러한 자리를 80세까지 고위 무관직을 계속 역임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집안이 아까 그 정몽주의 11대 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집 자체가 완전한 종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몽주의 후사가 이 종손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찬술의 증손자로 이 정몽주의 후사를 잇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찬술의 증손이 정몽주의 후사를 잇도록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정찬술이 아마 살아있을 때일 겁니다. 82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예전에 결혼도 빨리 하고 했으니까
증손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나이였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뒷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평안도 관련의 관직에 대한 그런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당시 이제 평안도의 특성, 그리고 이제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위상과 함께 그 염치를 중시했던 당시에 이제 관직 풍토, 이것들 둘러싸고 이제 대관들이 탄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직에 대한 어떤 뭐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제 관직 취임과 관련한 그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런 모습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